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만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으로의 돈 쏠림이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이 다른 전 세계 국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7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비율이 3.3배에 달해서 다른 어떤 고점보다도 미국의 주식만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 선이 장기 평균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 독식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잠시 코로나 때 살짝 내려오나 싶었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누구도 미국을 꺾을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한국에서 코스피를 버리고 전부 미국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미국 증시로 무기익 펀드로의 연간 누적 자금을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런 큰 머니 무브 안에 미국 안에서의 자금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밖에서의 자금도 분명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만 홀로 잘 나가는 이 상황은 특히 자본시장에서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미국 대선이 또 투자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감세, 그리고 관세, 그리고 불법 이민 추방,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굉장히 임팩트가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또 시장은 이걸 감세에 의한 성장의 기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 유발, 성장 둔화,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지켜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선거 이후에 더 미국 일방 주도의 머니 무브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 22일까지 자료인데 미국 대선 이후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36% 증가. 아마 오늘 기준으로 더 올랐을 겁니다.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이 3%, S&P 500이 2% 올랐는데 지수로 보면은 다른 거 볼게요. 구리 하락, 항생지수 하락, 은 하락, 독일 지수 하락, 기름 하락, 브렌트유 하락, 금 하락, 니케이 지수 하락, 오른 게 없습니다. 자국 화폐 기준으로는 미세하게 오른 게 있지만 달러가 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다 내렸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 증시 빼고 전 세계 모든 증시는 물론 자산군이 다 수익률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돈이 들어갈 수 있냐? 돈이 과연 미국 증시 빼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중국, 물론 이 부양책을 한번 시도하면서 단기에 주가가 오르긴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물론 트럼프가 실제 행동에 옮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반신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60% 진짜 때린다면은 이게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지난 무역전쟁 1기 때 다우는 출렁했지만 결국 다 회복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피해는 어디가 봤습니까? 항생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전부 다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은 중국 증시가 더 많은 타격을 본다는 것을 이 그래프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유럽은 지금 얼마 전 나온 유로존 PMI 예비치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48.1 나와서 10개월 내 최저치로 또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서비스와 제조업 둘 다 위축이기 때문에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공포에 상당히 시달리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을 보면 알죠. 정말 환율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1달러는 1유로, 이 유로 달러 페리티가 정말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유럽의 자산군이 다시 조만간 확 뜬다, 이것도 예상하기 사실 힘든 시나리오고요. 반면 미국은 오늘 제가 담지 않았지만 PMI가 제조업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시간 소비 지수 나왔는데 11월이 71.8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비치보다는 소폭 낮지만 전월치 70.55비에서 올라갔고 넉 달 연속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단기 인플레 같은 경우도 1년 기대 인플레가 2.6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4분기 성장 예측치 2.6% 성장, 견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비자 심리지수, 이건 제가 하나 추가로 가져와 봤는데 역시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당별로 이 상황을 보는 인식이 첨예하게 갈려요. 이거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민주당이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떨어지고 공화당이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라가는 상황, 역시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하나 재밌는 부분은 그래도 떨어져도 이 민주당이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전히 공화당보다 높다, 이런 점이 눈에 띄는 포인트고요. 여튼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이 되고 제조업 PMI도 잘 나오고
단기에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도 줄어든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의 안정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유럽과 중국으로 돈이 선뜻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국으로 오진 않겠죠. 역시 미국만 예외적으로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찜찜한 데이터도 몇 개 보여드리면,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단일 주식 ETF, 예를 들면 엔비디아 2배 이런 거를 매수한 금액을 보여주는 건데, 이 검은색이 레버리지를 제외한 거고요. 이 녹색이 레버리지를 포함한 총 현금 흐름인데, 보시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좀 줄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 격차가 확 벌어지죠. 레버리지를 엄청 치고 있다. 야수의 본능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몰빵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건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물론 이건 3분기 기준이긴 한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5에서 7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레벨업이 좀 됐는데,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대목은 역시 쏠림 현상이 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 변동성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데이터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만의 해석으로 그래프를 읽어내시는데 이런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데이터 나왔는데, 오늘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만 러셀 2000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패드와치 최근 데이터 보시면은 내년 말까지 2번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셀 2000은 사실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증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됨에도 가파르게 올랐다. 이것은 증시 쏠림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그런 단초를 내포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랠리 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목전에 온 상황이고요. 친암호화폐 진영에 있는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을 꼭 넣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금 비축분 일부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미국 정부 부채 줄이기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장부 가치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가로 하면 너무 회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부 가치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회계상 금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을 일부 팔아서 대신 비트코인 매입을 하면 이 파는 과정에서 금이 시가로 평가가 되게 되고 막대한 평가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미국 부채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을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